네, 안녕하세요. 중학교 3학년 사회, 오늘은 10단원 환경 문제와 지속 가능한 환경, 프린트 번호 58번. 오늘은 첫 번째로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후변화라는 얘기 많이 들었죠. 요즘에 엄청 심각하다고 많이 나오는데, 기후변화의 의미는 장기간에 걸쳐서 기후가 변화하는 걸 말합니다. 그게 바로 기후변화죠. 근데 기후의 평균 상태가 좀 이상하게 변하는 것을 기후변화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식으로 이상하게 변하는지 좀 이따가 이제 하나씩 살펴볼 거고요. 기후변화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자연적으로 원래 발생하던 것. 근데 두 번째는 사람들이 뭔가 더 많이 어떤 활동을 해가지고 인위적으로 발생하는 것. 먼저 자연적인 원인에는 화산이 폭발하면서 이 불꽃 용암만 나오는 게 아니라 수많은 화산재 같은 게 공기 중에 뿌옇게 떠다녀요. 그 화산재가 쌓여서 산처럼 거대한 암석이 되기도 합니다. 그만큼 화산재가 많이 나오는데 이런 화산재가 공기 중에 이렇게 구름처럼 태양을 맞고 있으면 그게 몇 개월 동안 지속되거나 심지어 예전에 지구의 초창기 때 몇 년 동안 훨씬 더 이렇게 오랫동안 맞고 있으면 기후가 바뀌게 되겠죠. 두 번째는 태양 활동의 변화입니다. 그 지구가 태양 주위를 이렇게 공전을 하잖아요. 근데 물론 여름, 겨울에 따라서 이게 거리가 다르기도 한데 아무리 태양이랑 많이 떨어져 있어도 이 태양의 영향력이 지구에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태양이 조금 더 폭발을 많이 한다든가 크게 한다든가 아니면 이 지구가 이 도는 궤적이 약간씩 수만 년에 한 번씩 이렇게 바뀐다고 합니다. 미세한 그런 변화들. 그런 미세한 공전 궤도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태양에 가까워지기도 하고 멀어지기도 할 때 지구의 기후가 변화하는 거죠. 자, 이 두 가지는 예전부터 쭉 그래왔던 자연적인 기후변화의 원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요즘에 중요시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새롭게 생긴 인위적인 원인 세 가지를 알아볼게요. 자, 첫 번째는 화석연료 사용의 증가입니다. 화석연료라는 건 석탄, 석유, 천연가스를 말하는 거예요. 자, 석탄은 좀 더 고체죠. 석유나 천연가스가 액체 상태에 쉽게 말하면 예전에 동식물들, 공룡들 뭐 이런 애들이 죽은 시체나 화석이 압축되고 해서 뭐 석유가 만들어졌다고 흔히 얘기하잖아요. 정확한 과정은 좀 다를지라도 이런 식으로 과거 동식물의 화석으로부터 만들어진 우리가 현재 사용하는 석유, 석탄 이런 것들을 말 그대로 화석 연료라고 부르는데 우리 자동차에서도 쓰고 공장 발전소에서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걸 많이 쓰면 온실가스라는 걸 많이 배출한다고 합니다. 자, 온실가스의 대표적인 건 이산화탄소인데요. 우리 고기 같은 거, 고깃집에서 고기 태우면 까만 색깔 되잖아요. 그런 게 까만 색깔이 타듯이 나쁜 거잖아요. 그런 거. 동식물의 시체 화석연료도 태우면 나쁜 연기가 발생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나쁜 온실가스 여러 개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 여기 자동차에서 뿜뿜 하는 거 이산화탄소죠. 석유를 쓰는 자동차에서. 온실가스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메탄이나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자, 다음 시간에 이제 메탄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보고요. 이산화탄소가 가장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온실가스 얘기하면 이산화탄소라는 거를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인위적인 원인은 무분별한 열대우림, 아마존 열대우림, 정글 이런 거 있죠. 그거를 다 나무를 베어버리는 거, 벌목한다고 하죠. 자, 아마존 열대우림에 있는 나무를 다 벌목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이 나무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중요해요. 나무들은 되게 고맙게 사람이랑 반대로 지구에 안 좋은 이산화탄소를 먹고 지구에 좋은 산소를 배출해요. 우리 인간 반대죠. 산소를 먹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데 나무는 반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무가 많으면 이산화탄소 우리한테 안 좋은 걸 다 얘네가 흡수하고 우리한테 좋은 산소를 다 많이 배출하는 그런 고마운 애들인데 나무를 우리가 생각 없이 다 베어버리면 산소 배출 능력은 떨어지고 반대로 이 나무들이 갖고 있던 이산화탄소 나쁜 거를 제거하는 능력은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생각 없이 열대우림을 다 개가해서 나무를 목재를 써버리면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요즘에 고기를 많이 먹잖아요. 한국 사람들도 운동하고 이러면 단백질 섭취한다 이러면서 여러 가지 고기를 많이 먹는데
고기를 많이 먹는다는 건 그 고기가 되는 가축, 소, 돼지의 그 사육이 증가한다는 소리입니다. 물론 소비도 증가하지만 가축 사육이 증가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 가축들의 숫자가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그러면 얘네가 방구를 끼잖아요. 얘네가 풀 먹고 소화되면 방구를 끼는데 웃기게도 진짜로 이 방구가 메탄이라는 가스인데 이게 온실가스 중에 하나예요. 지금 비율을 보면 이산화탄소보다 메탄은 훨씬 압도적으로 적죠. 자, 그런데 이 메탄이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산화탄소보다 지구를 덥게 만드는 능력이 몇 배? 20배라고 합니다. 20배. 자,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강력한 애인데 양은 적지만 이산화탄소보다 훨씬 더 강하게 지구를 덥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 메탄, 메테인 이렇게 나라에 따라서 다르게 부르긴 하는데 이거 천연가스의 주성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메탄 하이드레이트 독도 밑에 있는 거 있죠. 그게 바로 이 메탄이고요. 어쨌든 이게 지구를 덥게 만드는 그런 기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소나 돼지 가축 사육이 증가하면 그 소나 가축들의 트림, 방귀로 지구상에 배축되는데 소가 지구상에 15억 마리 정도나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그냥 우습게 볼 일이 아니라 이 메탄 때문에 지구가 더워지는, 우리가 육류 소비를 많이 하는 전 세계적인 습관이 퍼지면 지구가 더 더워지겠다, 기후가 이상하게 변하겠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기후변화의 특징은요,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우리가 흔히 기후변화하면 더워지기만 한다고 생각하지만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더워지는 것뿐만 아니라 되게 이상한 비정상적인 날씨 변화가 기존에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던 곳에서 막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장마는 보통 2주, 보름 정도 있었는데 그게 한 달 이상 길게 온다든가, 10월에 엄청 추운 날씨가 갑자기 온다든가, 우리나라에서 사막 같은 건조 기후 지역에 비가 한 번도 안 오는 지역에 비가 몇천 년 만에 온다든가, 러시아 추운 모스크바에서 여름에 더워서 사람들이 쪄 죽는다든가, 뭐 그런 거. 자, 그리고 추가로 미국에서는 산불이 났는데 이 산불이 너무나 지구가 더워지고 건조해져 가지고 그 돈 많은 나라 미국에서도 6개월 동안 산불을 잡지를 못해서 마을 전체가 다 불에 타고 사람들 대피하고 하는 일이 1, 2년 안에 발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꼭 더워지기만 하는 게 아니라 지구가, 날씨가 헷가닥 맛이 가는 거죠. 그런 거를 기후변화의 첫 번째 특징으로 볼 수가 있고, 두 번째 특징은 어쨌든 이 기후변화가 지구가 더워지면서 맛이 가는 거예요. 우리 사람도 열이 오르면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잖아요. 어지럽고 막 오한이 생기고 그런 것처럼 지구가 지난 100년간 평균 기온이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자, 그 기후 그래프를 보면요, 기온 그래프를 보면 1880년부터 처음 관측이 시작된 이래로 지금까지 오면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이렇게 증가했대요. 이건 우리 산업혁명 이후로 막 이런 화석연료 많이 써서 그런 거죠. 근데 지구 평균 기온을 보니까 매년 이렇게 변하긴 하는데 이게 전반적으로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지만 쭉쭉쭉 올라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이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증가하는 것과 지구의 기온이 상승하는 것이 상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가 더워지고 마탱이가 가는데 그런 것을 기후변화라 하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지구온난화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후변화의 전반적인 얘기를 해봤고 그 중에 하나인 지구온난화 현상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밑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얘기했듯이 지구온난화는 기후변화의 한 종류인데요. 의미는 지구가 더워지는 거죠. 평균 기온이 올라가는 겁니다. 자, 이 지구온난화의 원인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아까 위에서 봤듯이 화석연료를 많이 사용해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많이 나오게 됐다. 석탄, 석유 이런 걸 많이 쓰니까 100년 이상 동안 이산화탄소 농도가 쭉 증가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가축을 사육을 많이 하면서, 왜? 우리가 육류 소비를 많이 하니까, 위에서 얘기했죠. 메탄이라는 온실가스가 또 나오는데 이 메탄은 엄청나게 강력한 애다.
또 세 번째, 열대우림을 우리가 벌목하면서 나무가 없어지죠. 나무는 되게 고마운 애였죠. 우리한테 안 좋은 온실가스, 이산화탄소를 잡아먹고 지구에 필요한 산소를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데 이제 그 역할이 멈춰버린다는 겁니다. 감소한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이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보면 대기 중에 포함된 이산화탄소든 메탄이든 이런 온실가스의 농도가 이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보면 점점 증가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이 온실가스라는 애들이 왜 온실가스로 불리냐면 지구를 온실처럼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애들인데 이 온실 효과, 지구를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온실 효과가 엄청나게 강화됩니다. 자, 바로 이런 강화된 온실 효과 때문에 지구의 평균 기온이 계속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온실 효과가 무엇인지, 온실가스가 온실 효과 때문에 이런 기체를 온실가스라고 부르는데 아까부터 반복됐지만 살짝 설명이 없었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이 온실 효과라는 것에 대해서 정리하고 오늘 수업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조그만 글씨를 한번 볼게요. 온실 효과란 땡땡 적혀 있죠. 온실 효과는 원래 지구의 자연스러운 열 순환 기능을 말합니다. 태양열이 낮에 지구로 들어왔다가 밤에 우주로 나가는데 이게 들어왔다가 나가는 것 적당하게 열을 가두면서 지구가 밤에 너무 냉각되지 않고 따뜻하게 유지되도록 하는 그런 기능을 온실 효과라고 합니다. 영어로 그린하우스 이펙트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비닐하우스에 생각하면 돼요. 비닐하우스 겨울에 따뜻하게 식물들 기를 수 있는 시설을 말하죠. 그런 것처럼 왼쪽에 보세요. 그림. 평소에 정상적인 지구에서는 적정한 온실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낮에 태양열이 100이 들어오면 밤에 70이 우주로 방출되고 나머지는 이 구름이 뭐냐면 구름이 아니라 이게 온실 기체예요. 이산화탄소, 메탄 같은 거 여기에 튕겨서 다시 적당하게 지구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밤에도 지구 기온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좋은 거죠. 온실 효과는 원래 이렇게 좋은 자연스러운 기능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온실가스가 너무 증가했을 때 우리가 이 세 가지 이유로 지구 주변에 있는 이런 온실가스가 너무 증가하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 구름 모양에 있는 거 이거 온실가스 적어주세요. 지금은 적은 양이 있을 때 지구가 괜찮은데 자, 우리가 앞에 본 세 가지 원인 화석연료 사용을 많이 하고 첫 번째 그죠? 두 번째 가축을 사육을 많이 하고 메탄이 증가하고 이산화탄소가 증가하고 세 번째 또 이산화탄소를 잡아먹는 고마운 식물들 나무를 다 베어내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 지구상의 온실가스 농도가 높아져요. 그러면 온실가스가 좀 더 모락모락 지구 주변을 강하게 덮고 있겠죠. 진짜 막혀 있는 것처럼. 근데 이 온실가스가 되게 특이한 애가 특성이 있어요. 태양열은 무조건 다 들어오는 태양열은 통과시켜서 지구로 받아들여요. 얘네 이런 걸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로 볼 수 있는데 근데 밤에 지구로 나가는 건 얘네가 막는단 말이에요. 이 온실가스라는 애들이 원래 그런 특성을 가져요. 그러면 강화된 온실 효과가 나타나는 요즘의 지구에서는 백이 태양열이 낮에 들어오면 밤에 나가려고 하는 이 태양열을 가두고 우주로 방출되는 건 20밖에 없고 나머지 80은 다시 지구로 흡수해버린다는 겁니다. 태양열이 우주로 나갈 때 못 빠져나가게 열을 가두는 이런 기능 방금 전에 말했듯이 들어오는 태양열은 통과시키고 되게 얘네가 선택적으로 열을 통과하고 통과하지 않고 하죠. 이게 바로 온실 기체의 기능이에요. 안 좋은 기능이죠, 우리한테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온실 효과가 적당한 게 아니라 강해진다. 그러면 지구가 더워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문제는 온실가스로 인해 온실가스의 증가로 인해서 비정상적으로 강화된 온실 효과가 나타나는 게 지구를 따뜻한 적정 수준이 아니라 점점 덥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온실 효과라는 과학적인 원리를 한번 잘 이해를 해 보시고 자, 그리고 이런 온실 효과가 나타나는 건 온실가스가 지구 주변을 덮고 있기 때문이고 온실가스를 배출하게 하는 세 가지 원인은 여기 그림에도 나왔듯이 이 세 가지고 자, 이런 지구온난화를 포함해서 지구 전체의 기후가 약간 이상하게 변하는 현상
특히 요즘에는 자연적인 원인보다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서 더 많이 변하는 그런 현상을 기후변화라고 한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기후변화의 의미와 그 다음에 지구온난화의 이런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